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1월 6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큰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다른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최소한 트럼프의 투쟁을 이제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에서도 1월 6일을 분수령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말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지금 코로나 터널 끝이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저희가 저희랑 비교할 만한 다른 나라들 일본, 대만 이런 데 비해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늦어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이 백신 참사를 일으켰죠.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도 계속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펜스가 1월 6일 날 이제 그 상하 합동 회의에서 그 선출인단 선거 결과를 개표를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 날이 박혀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펜스가 그때 만만하게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네. 예. 지금 그 NTD가 이제 그 펜스가 그저께 그 미국의 그 청년 조직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USA라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15살에서 25살 사이 청년들이 한 4,000명 모인 그 자리에서 살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I'll make you a promise. We're going to keep fighting until every legal vote is counted. We're going to keep fighting until every illegal vote is thrown out. 부통령은 경기를 부양하고 기록적인 시간 내 백신을 배포한 것 등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업적들을 언급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캠퍼스 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지금처럼 힘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Stay in the fight for election integrity. Stay in the fight to defend all we've done. And stay in the fight from this Student Action Summit and every day forward to keep America great. 예, 여기서 보셨듯이 그렇죠. 이게 무슨 11월 달 연설도 아니고 바로 그저께 연설입니다. 그저께 연설이죠. 예. 그저께 연설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지금 미국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1월 6일 날 펜스가 이 문제가 된 주들의 선출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투쟁을 전개할 것 같다,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계엄령을 발동할 거다 아니다 페이크 뉴스라도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숨죽이면서 관찰을 해보면은 결국 1월 6일 날 펜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고 펜스가 지금 그 결의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충분히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방의회 구성이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펜스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이 펜스가 그러니까 펜스가 거사하는 날이 될 거냐, 그 날이. 그렇죠. 펜스의 거사인데 1월 6일 거사를 펜스가 감당할 수 있냐. 펜스도 정치인인데 결국 저는 그거는 지금부터 1월 6일까지에 이르는 불과 이제 한 열흘 남은 시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에 의해서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 뒤집기 한 방이 있다면은 펜스가 거사하기가 편하죠. 그렇죠. 근데 뒤집기 한 방이 없으면은 펜스가 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뒤집기 한 방을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요? 이미 예고가 되었고 어제도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 우리 조병설전 그다음에 우리 박시필께서 쭉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큰 거 한 방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추정되는 게 DNI 보고서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서브 포렌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결정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뭐 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기 이 데이터가 송순신되는데 그 패킷 포렌식 이게 이 결과가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송수신 패킷 자체가 국외를 통해서 외국의 선거 개입으로 미국의 선거 결과를 바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에비던스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한 방이죠. 성장은 사실 트럼프가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듯이 이거는 단순히 국내에서 소소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선거 전체가 미국 국내의 선거의 어떤 뭐 이 오염 이런 게 아니라 외국의 개입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미국 전체에 대한 그 일종의 도발이 되니까 이 문제는 큰 거 한 방이죠. 특히 그 배우가 지금까지 계속했듯이 중국이었다라고 하는 에비던스가 나오면 지금 뭐 저기 빅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또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 러시아 가지고 막 시비를 걸죠. 그 저기 솔라윈드. 솔라윈드. 네, 예. 그 이제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추정이 지금 상당히 유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거 한 방이 되고 그다음에 그 큰 거 한 방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계엄령을 갈 거다 또 뭐 시드니 포웰 저기 그다음에 뭐 줄리아니 시장 해가지고 또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 미원 민주당파였다가 그 요번에 이 상황을 보고 또 트럼프하고 가까운 사람이 와서 이런 치욕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 시민의 혹은 그 미국인의 자존심을 이야기한 그 트럼프 한 십몇 년 어린 그 와서 그것도 이야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어제 발표를 했죠. 트럼프가 이제 스페셜 카운슬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을 신속하게 임명하여 혹은 임명되어 조사가 된다면은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 임명에 대해서 부정에 부정으로 해서 아주 강력히 시사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특별검사라고 보통들 많이들 하시는데 예. 특별검사랑 특별조사위원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죠. 예. 특별검사는 스페셜 프로스큐터고요. 예. 특별조사위원은 스페셜 카운슬입니다. 이 경우 이제 특별검사 가기 전에 예, 특별조사위원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D&I 보고서에 예. 첫째 서버 포렌식과 데이터 송수신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게 왜곡과 연결돼 있다. 둘째 이번 선거 부정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트럼프가 당선된 건데 바이든으로 결과가 바뀐 거다. 예. 셋째 선거 부정의 배후가 중국이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D&I 보고서에 딱 담기는 순간 게임이 이제 반역죄로 바뀌게 돼요. 우리말로 하면 여적죄. 여적죄. 얘들이 그게 겁이 나서인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오늘 거부했거든요. NDAA 국방수권법안. 예. 거기에 그게 뭐 아마 수천 페이지짜리 법안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방부의 1년 예산을 규정하는 1년짜리 법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NDAA 2021이 트럼프에서 오늘 이제 거부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23일 날 거부된 거죠. 예. 이 NDAA 2021의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 얘들이 겁이 나서 그런지 반역죄를 적용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라 라는 그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뭐 이게 계엄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계엄령은 그거예요. 그 대중 소요가 일어났을 그다음에 때. 두 번째는 법정이 군사적 법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계엄령을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뭐 군사법정까지 안 가도 되고 소요가 충분히 쟤들 기어 나와봐야 별거 아니다라고 싶으면 그럼 계엄령 안 가는 게 좋아요. 좋죠. 명분 안 주니까. 그럼 그 대신에 이제 반역법 우리말로 하면 여적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도모하는데 거기에 손발 맞춰가지고 안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반역법을 적용하게 되는 이런 문맥이 되어버리죠. 그걸 이제 의회에서 차단하려고 이제 그 조건을 넣었죠. 예, NDA에 네. 예, 그래서 그거 아주 이번에 공교롭더라고요. NDA에 고구절이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에. 게임을 정말 지금 예, 그러니까 살 떨리는 게임이에요. 살 떨리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조사위원회 스페셜 카운슬에 대해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트럼프의 그 트위터인데 예, 예. 여기에 보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냐면 After seeing the massive voter fraud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니까 2020 대선에서 범해진 대규모 선거 부정을 생각할 때 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A strong, fast and fair special counsel is not needed. 그러니까 강력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특별조사위원을 즉각 임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렇죠. I disagree with anyone that thinks. 네. 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중부정이죠. 예.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을 강력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할 특별조사위원을 지금 당장 immediately 임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즉 나는 그거 지금 당장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이다.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마 스페셜 카운슬이 12월 20 현재 날짜로 12월 26일, 27일에 임명될 겁니다. 그렇죠. 임명되자마자 스페셜 카운슬이 그러니까 임명하기 직전에 D&I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D&I 보고서가 그러니까 같이 나오고. 임명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도미니언 기계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그 결과가 1월 초에 발표될 거라고 바로. 그런 아주 숨가쁜 진행이 되는데 야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숨가쁘게 진행하냐 막판에 탁 몰아가지고 이걸 오늘 얘기를 좀 합시다. 해보자고요. 트럼프의 속내가 뭐냐, 네. 전략이 뭐냐. 자, 일단 그걸 알려면은 이거를 봐야죠. 지금 이게 이 방향으로 가면요. 1월 6일이 무산되면 이게 컨틴전시 선거, 컨틴전시 일렉션, 그러니까 수정헌법 14조, 플랜 B 선거거든요. 플랜 B 선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각 주별로 무효화돼 나가기 시작하니까 예, 예.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또 어디죠? 저기 그 네바다, 조지아, 아리조나 이런 데가 무효화되니까 지금 아마 그런 6개 주를 빼고 나서 그 저기 바이든이 필요한 게 48석일 거예요. 예, 예. 48. 그렇죠. 그런데 그 6개 주 전체가 이게 뭐 그때 보니까 몇 개더라? 70몇 개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70 몇 개 중에 37개 정도, 37개, 38개 정도를 이기든지 무효화시키든지 혹은 이 가지고 오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될 수가 없어요. 1월 6일 날 무산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면은 이게 플랜 B로 넘어가요. 플랜 B 넘어가면 연방 하원 의원들이 각 주별로 모여서 예, 예. 대표를 뽑는데 이게 30개 주, 31개 주가 공화당이에요. 예. 공화당이 많아요. 주별로 모아보면. 민주당은 이렇게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 몰려 있어갖고 그렇죠. 골고루 퍼져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 국내 저기 유튜브에서는 뭐 지난 의석 가지고 26대 23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즉 새로 당선자. 새로 당선된 사람들의 의석 배분으로 해가지고 예, 예. 공화당이 다수를 타치하는 주가 31개고 하원 의원, 연방 하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새 연방 하원 의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새 하원이 원구성이 1월 3일이에요. 1월 3일. 예. 그러니까 이 거사는 1월 6일 날 일어나니까 그렇죠. 새 연방이 돼요. 네. 새 연방 하원 의원이. 그런데 이게 이 공화당 안에 무늬만 공화당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저기 상원이 문제가 되죠. 상원은 당장은 아닌데 일단 상원을 예를 들어 보면 예. 지금 툭툭 튀어나온 게 소위 말하자면 무늬만 공화당인 리노가 네. 상원이 많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 하원 대표 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공화당의 당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상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예, 예. 이자들이 임기가 6년이고 그 다선을 해서 이게 주구장창 해먹는 자들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무늬만 공화당, 그러니까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리노들이 꽉 차 있죠. 그렇죠. 예.
믿을 사람이 거의 없죠. 예. 특히 뭐 저기 뭐 네. 초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트럼프를 이제 낙마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아주 미친 듯이 날뛰는 저기 미치 맥코넬 같은 사람. 저기 뭐 저걸 드러냈죠. 공화당 그 상원. 네. 뭐 자기 이제 또 원내 대표니까 네. 또 다른 상원의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야 저기 뭐야 그 그냥 들어온 대로 찍어 그냥 그 저기 저 뭐야 그 주에서 나온 부분 그 논의하지 마 그러면서 그냥 네, 연설도 못하게 막 지금 로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 보고 패배 인정하라 그러고. 인정하라 그러고. 이 미치 맥코넬은 이제 부인이 일리안 차오라 그래가지고 대만계 거물이죠. 그 친중 재벌 국토통부 딸이고 예. 그 창업 회장은 이제 물러났고 그 죽었나 물러났고 그 차오의 여동생이 지금 그 기업의 회장이고 예.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뱅크 오브 차이나의 사회이사입니다. 사회이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치 맥코넬이 이게 배경이 복잡한 인간이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번에 사고 치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게임의 마지막 단계니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본색이.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상원 군사위원장인데 제임스 이너프 이번에 이제 ND 그러니까 그 NDAA죠. 국방 저기 수권법 그거를 자기가 책임하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요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의회를 거쳐서 계엄이 아니라 국가 반역법. 국가 반역법을 작동을 시킬 때는 의회 동의 받아라. 거기서 비토하려고 했던 비토 가능성이 높고 그 독소 조항 같은 것들 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지금 거부했습니다. 오늘 어저께 거부했죠. 그다음에 23일 날. 상당히 이제 뭐 초기에는 트럼프 쪽에 뭐 자기 사진을 털어가지고 소송도 하고 한 린지 그레임까지도 사실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 의원 중에 이게 트럼프 지지 거물이다라고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린지 그레엄이나 이제 그 제임스 이노프. 린지 그레엄은 법사위원장이고, 제임스 이노프는 군사위원장. 그 이제 저기 막 군사위원장이죠. 근데 여기도 다 두 길 보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해요. 상원에서 최근 들어서야 지난 한 5일 전, 6일 전, 뭐 일주일 전에야 그 부정선거에 대한 상원 법사위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그때 열릴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11월 중순에 열렸어야 되는데 한 달을 늦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린지 그레엄도 두 길 보기 하고 있는 인간이고 제임스 이노프도 이거 강성 매파, 이거 군사위원장이거든. 예. 강성 매파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져 있죠. 아이오와 출신인데. 그렇죠. 예. 이 사람도 아마 이 사람도 이게 지금 NDAA 이번에 집어넣은 거 보면은 트럼프가 오죽하면 이걸 거부하면서 이번 국방수권 법안 즉 NDAA는 러시아와 중국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에 뭐 이제 위원회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 의견을 취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그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말하자면은 그 지금 국가 이익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자기들 이익하고 그 충돌이 있거나 혹은 미묘한 그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게 자기 역할이죠. 근데 그냥 썩 그러니까 두 길 보기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임스 이노프나 린지 그레엄조차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믿기가 어렵다. 다행히 이제 이 상원이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원은 임기가 6년이어서 배가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다선 의원이 많고. 왜냐면 선거구가 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인컴번트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커요. 그죠. 한 주에 2명밖에 안 뽑으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히 커요, 이 상원이. 그래서 상원은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다고요. 이게 여야를 안 가리고. 사실은 뭐 선출이지만 6년마다 한 번씩 하고 하니까 선출된 귀족이죠. 근데 이제 하원은 조금 달라요. 하원은 2년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상원 중에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앞장서서 나온 사람은 10손가락에 안 들어요. 안 들죠. 근데 하원은 130명 되잖아, 공화당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2년마다 되니까 트럼프를 배신할 경우에 자기들의 미래가 없죠.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는 걸 눈앞에 딱 느끼니까. 느끼니까 하원은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미국 의회가 이렇게 복마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복마전이니까 플랜 B 간다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플러스 그거를 보셔야 트럼프가 해온 행보가 해석이 돼요. 결국은 지금 막 그 트럼프가 각 주별로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했고 폭로도 시키고 소송도 하고 막 하고 하는 게 결국은 하원 당선자들한테 대한 예. 압력 혹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워밍업이에요. 네, 컨센서스 워밍업이죠. 형성을 위한 워밍업이라고. 그렇게 해놔야 그다음에 거기다 대고 공을 칠 수 있잖아. 그렇죠. 이제 플랜 B 선거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하원 공화 당선자들 사이에 컨센서스 형성, 즉 워밍업이 없으면 플랜 B로 해갖고 하원 대표단에서 대통령을 뽑게 만들어서 거기에 공화당 대표가 30명, 민주당 대표가 20명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할 수가 있는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불안해지면 펜스도 1월 6일 날 거사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어. 네. 거사해봐야 다시 공은 다시 돌아서 바이든한테 가니까. 그 이제 1월 6일 펜스가 어떤 종류의 거사를 할 것인가 우리 백모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개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이제 미 상원 하원에 이게 이제 반대입니다. 위스콘신 그 선출인단 명단 접수하는 거 반대입니다. 하고 하원에서 한 명이 딱 얘기하면 상원 한 명이 반대에 동의합니다.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붙고 상원 하원이 따로 흩어져 갖고 회의하고 다시 그렇죠. 모이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한 주 한 사이클 도는데 네. 보통 3시간 4시간 걸려요 이게. 그렇죠. 뭐 보니까 5분 내 또 뭐 시간 딱 제한해 가지고 사실 격렬한 이제 아니에요. 아니 1인당 발언을 예. 5분 내로 하고 아니요. 근데 그다음에 아니요. 총 그거는 늘어지고. 총 늘어지죠. 5분이라 그래도 만약에 하원 의원들이 100명 발언해 버리면 500분 아니 500분 그렇죠. 10시간이요. 그러니까. 여기 위스콘신 하나 하는데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지침도 나왔던데 그 예. 5분 내에 가장 임팩트하게 어떻게 예, 해야 예.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예. 지금 작전을 그러면- 짜고 있어요. 예, 작전을 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원 의장이 펠로시가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고 우리 하원 결론 냈습니다 하고 손 들어와도 다시 오면은 저희 발언 못했습니다 하면 하원 다시 회의하고 오세요 이러고 보낼 수 있다니까요. 그거 발언 못했다며. 그러니까 이제 이 펜스와 펠로시의 그러니까 치고받기도 상원도 있고. 마찬가지지. 이게 왜냐면 예. 펜스가 사실은 굉장히 차분하고 쿨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그러니까 연설하는 이제 거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니 지금 근데 12월 주가 일단 확정돼 12 대상이 되는 주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아리조나, 네바다예요. 그럼 그다음에 또 두 플러스 시간 뭐 뉴멕시코도 뉴멕시코도 있을 수 있어. 네. 그럼 일곱 개 주가 시비가 걸리면 일곱 개 주가 시비가 걸리면 그다음에 자해 소동할 수 있어요. 텍사스가 올라는데 텍사스는 다른 주에 시비 거는 주다. 거기는 저기 뭐야 선출인단 안 하고 저거 해야 된다라고 저기 우리는 다른 주에 반대해서 우리 선출인단 안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텍사스 주의원이 공화당 하원이 그러면 우리 연방 대법원 했는데 자격이 없다는데 여기 의회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늘어지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전 보는데 1월 6일 24시 땡 지나면은 시간 지났습니다 하고 땡 쳐버리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실은 펜스도 그사를 안 할 수 그사를 해야 되는 게 이런저런 자 한방 DNS 터뜨리고 그 다음에 특별조사위원이 가서 전격적으로 중요한 요소들 다 가지고 압수해서 다 조사해서 나오고 프로브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 저기 뭐야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중립적 사회자로 지나가 버리면은 자기는 생명 끝이 물론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if가 성립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D&I 보고서가 화끈하게 나와야 돼요. 우선 첫째가 서버라든지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렇죠. 외국이랑 연결됐다. 둘째가 이건 배우가 중국이다. 중국이다. 셋째가 이 부정선거에서 선거 결과 뒤바뀌었다. 네. 그런 핵폭탄급 내용을 좀 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프레임 자체가 예, 반역 프레임으로 나오고 반역 프레임 바꾸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스페셜 프로스큐터, 스페셜 카운슬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니까 네, 수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폭로가 돼서 1월 1일, 2일, 3일, 4일, 5일에 계속 폭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폭로된 거는 이제 텐집을 한 거기다가 저기 권위 있는 방식의 그 에비던스로 네. 그리고 제시가 트럼프가 되겠죠. 1월 6일 날 지금 워싱턴에 대규모 시위를 소집해 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이게 예, 이제 예.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 전략을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네. 예. 자, 1월 6일 이제 일단 의회에서의 결정을 펜스는 이제 특히 그 무산을 시켜 시간을 끈다는 이제 말하자면은 전략적 사유자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랜 B로 넘어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작용을 하죠. 예, 플랜 B라는 건 각 주별로 연방 하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쓰고 연방 하원 의원 대표단 50명을 연방 하원들이 모여서 각 주별로 대표 한 명씩 예, 예. 그걸 해서 그걸 하우스 델리기트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하우스 델리기트에 의한 대표단을 형성하죠. 예. 거기서 그 50명이 대통령을 뽑는 건데 그 하원들이 그 중에 30명은 공화당인데 최소한 30에서 그렇죠. 31 정도가 공화당이 만약에 거기서 오케이 간다 결정을 하면 트럼프로 결정을 해버리면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저게 플랜 B 선거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저거를 보내려면 결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격전지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격전지 민주당이 지금 정치 생명이 끝났거든요, 이제. 그렇죠. 민주당 탈당해서 공화당 안 오면 예. 예. 정치 생명 끝나요. 격전지 민주당이. 저도 그렇죠. 예. 요번에 민주당이 하원에서 더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기긴커녕 다 져갖고 지금 9석인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공화당이랑. 저게 실제 투표였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격전지 민주당 중에서 몇 명이 기권을 해버리고 예. 뭐 이런 상황 되는 거죠. 저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문제의 본질은 워싱턴 스와프, 워싱턴 늪이란 말이죠. 이 예. 워싱턴 늪의 주인공은 연방 하원 의원, 연방 상원 의원인데 이자들한테 압력을 가해야 그렇죠. 되는 거라. 그래서 뭐 대안의 폭로라든지 이제 특별 저기 조사위원 같은 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대한 큰 압력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우리 리버티 예. 연대 국자연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리버티 연대 국자연이 이제 생각하는 모델이 뭐냐면 각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압력을 가해야 이자들이 펴먹는 짐승에서 나라 사랑하는 척하는 월급쟁이로 격상될 수 있다. 그렇죠. 나라 사랑하는 척만 해라, 좀 척만. 책이라도 해라. 애국자 되긴 좀 안 바래. 근데 지금 펴먹는 짐승 아니에요. 선동하고 개돼지 만들어서 전부 토끼 만들어서 펴먹겠다고 덤비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 폭로, 법정투쟁, D&I 보고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의 수사 이걸로 예. 밀어붙이면 네. 결국은 하원 의원들 또 연방 하원은 연방 또 그 언저리의 연방 상원은 상원은 예. 직접 관계는 없지만 압력을 받고 그 압력에 의해서 1월 6일 펜스가 거사해서 플랜 B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게 그렇죠. 되는. 예. 지금 이제 뭐 지금 폭로, 법정투쟁, D&I 보고서, 특별조사위원 수사 어제 발표된까지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 펜스 거사와 플랜 B 선거에 의한 당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순수적으로 쭉 만들어져 온 과정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오해하실까봐 예. 특별조사위원을 임명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아니고 특별조사위원을 당장 임명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트럼프의 트위터입니다.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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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는 임명 발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D&I 보고서랑 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26일쯤. 예, 예. 자, 이제 이 구도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미국의 자유 보수 쪽 언론에서는 stage is set.
그렇죠. 무대가 이제 딱 만들어졌다. 무대가 만들어졌다. 1월 6일이란 무대가 만들어졌다. 수술은 이런 거다. 이제. 바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그 이걸 뭐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그거죠. 하지는 않고 백모하고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계단들을 다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이게 뭐 성공할 작전인지 실패할 작전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결국 트럼프의 작전이 이 그 그림대로 저런 작전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쪽에 이제 애국을 하신다는 분, 또 네. 우리 쪽에 우파를 하신다는 분들은 그 계엄령에서 다 잡아놓고 공안으로 다 잡아놓고 하면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 심지어는 애국과 우파를 흉내내는 김무성이도 그런 말 한 적 있는 거 알아요? 나 그건 잘 몰랐어요. 김무성이가 2012년에 이제 딴 사안으로. 아니요.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선대위원장이었잖아. 그때 그랬죠. 예. 11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광우병 맞아요. 광우병 군중을 공권력을 투입해서 쓸어버린다는 표현. 그래서 제가 그때 뉴델리 주필할 때 너 미쳤냐고 썼어요. 맞아요. 아주 선거 망해 뭐.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선거도 선거지만 그렇죠. 예. 그 발상이 공안이 특효약이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번 설전할 때 아니, 이야기했죠. 예, 저기 트럼프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뭔가 막 화끈하게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침착하고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답답할 정도로.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프루던스. 굉장히 상황에 대한 프루던스. 이게 신중함, 사려 깊음. 사려 깊음, 신중함, 그다음에 굉장히 여우 같으면서도 잘 짜여진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2012년 그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김지아 예. 대통령 후보죠. 박근혜 후보랑 김지아 시인 그거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김 시인이 거기 그쪽에. 김 시인이 만나자마자 야 김무성이 저 개땡땡 저 땡땡 저거 미쳤냐 그러더라고 저보고. 김무성이 저 개땡땡 저 땡땡 저거 미쳤냐. 지금도 뭐 우리 국힘 상당히 뭘 좀 갖췄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자기 우파다 그럼 바로 공권력 얘기해. 지금 공권력이 문제가 아니라요. 정치 투쟁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이 프로세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연출해 줄 거냐. 결국은 주권자로부터 그게 정당하다라고 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결국 크게 나중에 낭패 보거든. 크게 낭패 보죠. 처음에 밀고 들어갔더라도. 그래서 지금 저는 트럼프가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저 계획으로 움직여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 폭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언론 폭로도 있지만 각 주별로 전부 히어링 열었잖아요. 그 히어링 열었죠. 그 청문회. 그다음에 법정 투쟁했죠. 최선을 다해서 각 주의 주의회 움직이려고 노력했죠. 그다음에 이게 힘이 빠져가는 것 같은 상황인데 DNA 보고서 튀어나오죠. 네, 그다음에 저기죠. 그다음에 이제 특별조사위원 수사 들어가죠. 맨 마지막에 와서. 맨 마지막에 왔어. 그럼 그 전까지는 12월 25일, 24일까지는 폭로, 법정투쟁, 각 주별 정치, 그다음에 연방 상원의원 청문회, 연방 하원들의 움직임 이런 전부 정치적 작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그다음에 법률적. 그게 이제 차곡 단계를 밟아와서 마지막에는 이제 공안적 작업이 저게 D&I 보고서하고 그렇죠. 특별조사위원이거든요. 스페셜 카운슬. 아주 소프트 공안이죠, 그게. 공안적 작업이라고 저 두 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이 수순을 보면서 정치와 공안을 어떻게 믹스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는 결국 핵심이 뭐냐면 여론에 의해서 선출직을 압박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겁니다. 혼자서 예술이죠.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말 쇼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말.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 특히 또 그다음에 이쪽에서 스스로 우파, 스스로 보수, 스스로 뭐 하신다는 분들 계엄령으로 쓸어, 공안으로 쓸어, 다 잡아놔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라고. 굉장히 다 정치예요, 위험합니다. 정치. 네. 그러니까
정치 투쟁을 최대한 힘을 다해서 정치 투쟁으로서 컨센서스와 여론을 쌓아서 쫙 밀어붙여 놓고 그리고 나서 공안적 요소를 탁 불씨를 던지는. 그렇죠. 굉장히 스마트해. 응? 이 작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뭐지만 작전 뭐- 자체는 스마트해요. 그렇습니다. 최선의 작전.